자, 안타깝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죠. 계약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해당 과정이 있고, 그리고 TCA 회로가 있고, 산화적 인산화가 있다 그랬죠? 이 세 가지 과정을 짧게 결론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뭘 할 거냐면요, 이 해당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세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의 결론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개의 ATP를 만들고요. 그리고 두 개의 NADH를 만든다 그랬고,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꼭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요 좀 자세히 해서 볼게요. 포도당이라는 얘가 포도당 6인산이 됩니다. 얘가요 과당 6인산이라는 애로 변환이 되고요. 여기에서 얘가 과당 162인산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요 절반으로 쪼개집니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가 되고요. 이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는요 포스포글리세르 에시드가 되고요. 얘가 포스포글리세르 에시드가 되고요. 포스포에널 피루부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이 포도당이라는 것과 그리고 과당 162인산과 피루부산 요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포도당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당에 6번째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어요.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6번째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다. 그럼 누군가가 인산을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산을 줄 만한 애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구냐? ATP가 들어가서 얘가 ADP가 되는 거죠.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다? 3개 붙어 있다.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다? 2개 붙어 있다. 그러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어 있었는데 그 인산 하나가 어디로 갔다? 포도당에게 갔다.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됐다? 아데노신에 인산이 2개 붙어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과당에 6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대요. 그럼 여기랑 다른 점이 뭐겠어요? 이거보다 다르죠? 포도당과 과당이다. 요것만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점? 모양이 바뀌었다?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과당하고 162인산이 된대요. 과당에 1번 탄소와 6번 탄소에 인산이 하나씩 붙어 있어. 총 인산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인산을 받았겠죠?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ATP. 그럼 나오는 물질은 뭐야? ADP. 똑같이 인산 하나 투게 됐습니다. 포도당의 탄소 몇 개예요? 포도당의 탄소가 6개가 되죠. 그죠? 포도당 탄소 6개, 똑같이 탄소 6개짜리입니다. 그런데요, 과당 162인산이 되는데,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과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는요, 탄소가 3개짜리가 돼요. 그런데 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탄소가 3개짜리인데, 이거가 요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총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6탄소짜리가 절반으로 또각 쪼개서 이거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가 요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2개씩이 되겠죠. 그죠?
자, 포스포글리세롤 알데하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스포글리세롤 알데하이드인데 알데하이드, 에시드가 됩니다.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데하이드가 에시드가 되면 뭐가 된다는 뜻이야?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 누군가는 뭐가 된다 그랬어? 환원이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환원이 될 수 있는 거 요렇게 됩니다. NAD 플러스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수소를 받고 이렇게 수소 두 개를 받고 얘는 환원이 되고 얘는 산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포스포글리세롤 에시드인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D가 있죠. D 두 개야. 글리세롤 에시드에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다는 뜻이야? 두 개 붙어 있다는 뜻이야. 다시 한 번만. 글리세롤 에시드에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다? 두 개 붙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눈치채는 학생 알겠지? 그지? 글리세롤 에시드에 인산이 몇 개 붙어 있다는 뜻이야? 하나 붙어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인산이 튕겨져 나왔겠지? 그러면 그 인산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당연히 ADP가 받겠지. ADP가 두 개니까 두 개 받고 두 개 되겠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포스포에널 피루부산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그냥 피루부산이죠? 그러면 여기 포스포인데 여기는 지금 인산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지? 똑같이 인산이 받을 애가 있습니다. 요게 됩니다. 자, 그럼 물질을 봤으니까 이제는 뭐를 봐야겠어요? 앞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효소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포도당 6인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산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효소는 뭐겠어요? 인산을 붙이는 효소, 인산화 효소입니다. 포도당이 과당으로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모양이 변했습니다. 무슨 효소? 이성질화 효소입니다. 포도당 6인산이 과당 162인산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인산이 하나 더 추가됐죠. 인산과 관련된 효소, 무슨 효소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쉽죠? 인산화 효소. 자, 과당 162인산이 두 개의 물질로 분해됐습니다. 무슨 요소? 분해 효소. 자, 분해된 물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1로 바뀌어서 이게 총 몇 개 만들어진다? 두 개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가 1로 변했으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효소는 뭐야? 이성질화 효소. 자, 포스포글리세롤 알데하이드가 됐는데 에시드가 됐대요.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됐어? 환원이 됐고 얘는 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효소는 뭐다? 산화 환원 효소. 자, 에시드가 된 디포스포글리세롤 에시드가 됐고 포스포글리세롤 에시드가 됐습니다. 당연히 인산에 관련된 거죠. 무슨 효소? 인산화 효소. 자,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 가볼게요.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됐습니다. 당연히 관련된 요소는 인산화 효소.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거 뭐야?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성질화 효소.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쉽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할게요. 꼭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포도당이라는 거, 그리고 과당 162인산 피루부산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포도당이 과당 162인산이 될 때 ATP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죠? 몇 개가 들어갔어요?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당 162인산이 피루부산이 될 때 ATP가 나왔습니다. 몇 개가 나왔습니까? 몇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 식을 정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정해야 되겠어요? 포도당에서 2개의 ATP가 들어가고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썼으니까 아까와 같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어떤 모양이 나온다? 포도당에서 2개의 ATP가 들어가고 실제로 나오는 건 4개가 된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로 나오는 건 눈으로 볼 때 몇 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2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반응물은 포도당, 생성물은 뭐예요? 피루부산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피루부산 2개죠? 포도당이 6탄당짜리고 피루부산 3탄당짜리입니다. 그죠? 그럼 물질이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분해되는 반응은 뭐야? 발열 반응. 우리가 뭐라 한다? 이화 반응. 자, 이화 반응인데 뭐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게 되겠죠. 이게 되겠죠. 2개의 ATP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4개의 ATP와 2개의 NADH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몇 개? 2개의 ATP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응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반응열은 2개의 ATP와 2개의 NADH 플러스 2개의 H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해당 과정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제 배워야 될 건 뭡니까? TCA 회로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TCA 회로를 배우기 전에 그 중간에 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모르고 하나 빼먹었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피루부산의 산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바로 TCA 회로예요. 자,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다 어디서 일어나냐?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정확하게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바탕질, 내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피루부산의 산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루부산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아까요? 해당 과정에서 세포질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피루부산이 맨 처음에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럼 피루부산이 어떻게 되냐면 아세틸코에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피루부산 아까 탄소 몇 탄당짜리라 그랬습니까? C3이라 그랬죠. 그런데 아세틸은요, C가 2개짜리예요. 여기서 이 코에이는 바로 뭐냐면 조효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선 지금 피루부산엔 조효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첨가되는 건 코에이라는 조효소가 첨가되겠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얘는 탄소가 3개짜리고 얘는 탄소가 2개짜리입니다. 그럼 탄소가 누군가가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탄소가 바로 CO2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잘 보세요. 3탄당짜리 CO2가 2탄당짜리 아세틸로 바뀌면서 CO2가 튀어나와요. 그럼 CO2가 튀어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뭘 의심해야 돼요? 에너지가 튀어나왔다라는 걸 의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그냥 막 버려요? 열 에너지로 막 버립니까?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포도당에 저장됐던 에너지를 ATP로 다 바꾸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ATP로 바꾸고 싶어. 그런데 그 중간에 임시 저장 창고, 에너지 임시 저장 창고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NADH와 FADH2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NAD 플러스, 나오는 게 NADH와 그리고 H 플러스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3탄당짜리가 2탄당으로 하면서 CO2로 물질이 분해되죠. 이 분해되면서 나온 에너지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NAD 플러스 임시 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저장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물질이 분해되면 바로 뭐야? CO2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데 이 에너지 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NADH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이 피르부산의 산화되는 과정이죠. 자, 피르부산이 산화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NAD 플러스가 환원이 되는 거죠. NAD 플러스가 환원이 돼서 NADH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피르부산 산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TCA 회로합니다. 자, TCA 회로 정확하게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트리시트레이트 애시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트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고요. 얘의 탄소수는 몇 개냐면 탄소수는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탄소수 2개짜리, 탄소수 4개짜리 있고, 그럼 탄소수 6개짜리가 만들어지겠죠? 그거의 이름은 우리는 시트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탄소수 6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눈치챈 학생은 알 거예요. TCA 회로를 왜 TCA 회로로 이름 적히겠니? 시트르산이 만들어지는 회로다라고 해서 TCA 회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탄소가 5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 숙신산, 탄소가 4개짜리입니다. 그 다음 만들어지는 거 말산, 그 다음에 옥살 아세트산으로 갑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시트르산이 알파케토산으로 됐는데 시트르산이 탄소가 몇 개? 6개. 알파케토산이 탄소가 몇 개? 5개. 그러면 탄소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탄소는 무조건 튀어나와야 된다. 그런데 탄소가 튀어나오는 건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튀어나온다. 그 에너지는 버리기 아까우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NAD 플러스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가 되겠지요. 그죠? 똑같습니다. 알파케토산 5탄당, 숙신산 4탄당 됩니다. 당연히 CO2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NAD 플러스가 NADH로 바뀝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숙신산이 되어 있고요. 숙신산이 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옥살아세트산 C4, 숙신산 C4, 여기도 C4가 됩니다. 자, 여기 중간에 과정에 있는 거 하나만 좀 외워주세요. 뭐가 나오느냐? FAD가 FADH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말산에서 옥살 아세트산 될 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NADH와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 플러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TCA의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만큼을 우리가 TCA 회로, 그리고 요만큼을 피르부산의 산화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어디서 일어나냐? 미토콘드리아 기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하면 뭔가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코에이 조회수 어디 갔어요? 여기서 코에이가 튕겨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선 코에이가 들어갔다, 코에이가 나왔다. 그러면 COA, 조효소의 역할 뭐겠습니까? 눈치챈 학생 없습니까? 조효소의 역할은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달. 누구에게? 아세틸기를 옥살 아세트센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조효소의 역할입니다. 효소 여러분 특징 기억나세요? 효소의 가장 첫 번째 특징 바로 뭐가 됩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농도가 똑같다 그러죠. 조효소 똑같습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똑같아요. 왜? 전달만 해주는 거니까. 자, 결론 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피르부산이 뭐가 되는 거야? NADH가 만들어지고요. FADH2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NADH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만들어져요? 기억나십니까? 4개 만들어집니다. FADH2는 몇 개 만들어집니까?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저번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가 튀어나오느냐? ATP가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AT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피로부산 하나에 대한 거죠. 그런데 포도당이 두 개가 분해되면 피로부산이 몇 개 만들어져요? 총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쓰면 포도당이 분해되면 피로부산 두 개가 만들어지고 피로부산이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 총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NADH 8개, 두 개의 FADH2 두 개, 그리고 ATP가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는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과정에서만 되는 거죠. 이 중간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뭐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NADH 두 개 만들어지고 또 ATP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총 합선해 보겠습니다. 결국 포도당 한 분자가 완벽하게 분해가 되면 10개의 NADH와 FADH2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ATP가 몇 개 만들어진다? 4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들어갈 것은 산화적 인산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자, 산화적 인산화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뽑아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에 저장시키고 싶다 그랬어요? ATP에 저장시키고 싶다 그랬죠. 그런데 ATP에 막 저장시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한 번에 뽑아내기 힘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 압축 파일이거든요. 압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를 빼내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얘를 갖다가 이 압축된 에너지를 빼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에너지가 곳곳의 요소에 따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풀린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뭐냐? ATP입니다. 그런데 ATP 에너지를 저장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 그 중간에 임시 저장 창고를 우리는 뭐라 그랬다? NADH와 FADH2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NADH와 FADH2에 저장된 에너지를 싹싹 뽑아서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또다시 ATP 이제 두드려 넣어야죠. 그죠? 그게 목적입니다.